안녕하세요. 랜미인 대표 김태웅입니다.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들 많이 보시죠? 학창시절 공감되는 내용도 많고 그 시절 유행했던 노래들이 나와서 추억에 잠기기도 하는 드라마인데요. 왜 갑자기 슬기로운 의사생활 얘기를 꺼내느냐? 대학 병원에 가면은 진단검사의학과라는 초기 진단을 하는 진료과가 있습니다. 두통이 있어서 왔는데 신경외과를 가야 하는지 신경과를 가야 하는지 내과를 가야 하는지 사전에 검사를 하는 곳인데요. 검사를 미리 함으로써 오진율과 환자의 불필요한 동선을 미리 체크해 드리는 거죠. 저희 같은 에이전시의 역할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사랑 차 파는 거랑 비교를 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비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으신 분이거나 차가 급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그 무엇보다 절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용 등급뿐만이 아니라 직업군, 나이, 대출, 이력, 1금융권인지 2금융권 대출인지 면허짠지는 얼마나 됐는지 연체 이력이 있는지 등등 수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제일 저렴한 견적이 나오는 캐피탈이라고 해서 심사를 진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심사 업무는 렌트사 심사 담당자가 진행을 하지만 베테랑 영업 담당자의 경우 수많은 케이스의 고객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떤 곳에서 승인이 나고 안 날지 미리 예측을 가능합니다. 심사의 경우 신용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연속적으로 신용 조회를 하게 되면 프라우드 코드가 걸리게 됩니다. 병을 키우는 꼴이죠. 돌다가 저희한테 오시는 고객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손을 쓰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심사를 보고 해당 지점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같은 캐피탈로 저희 쪽에 의뢰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도 있었음에도 한번 승인이 나면 조건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견적 검증 영상들에도 나오지만 수수료 11% 얻어받고 오셨는데 캐피탈 타지점에서 승인이 이미 나버린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 진짜 역대급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블록버스터급 견적 검증을 했는데요. 이건 실화입니다. 무려 팰리세이드 11% 수수료만 400만원이 넘습니다. 4천만원 팰리세이드의 수수료가 450만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제일 저렴한 캐피탈사 1, 2, 3, 4, 5 순위로 신용 조회 돌리고 코드 걸려서 심사 진행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드라마에 나온 전공과 연결시켰는데 죽자고 달려드시는 분 없겠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흉부외과인데요. 남편이 신용 불량이라 아내분 명의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캐피탈 렌트를 이용하시려면 아내분이 소득 증빙이 되셔야 하며 만약 소득 증빙이 안 된다면 전업사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면허증이 없다면 남편의 면허증으로 보증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소아과인데요. 만 26세 미만의 경우 높은 보험료 때문에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피탈사에서는 생각보다 승인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대학생이신 분들도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이가 어린 만큼 렌트사 측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아니면 사실상 캐피탈 쪽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업사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승인율이 높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계약자로 들어오시고 직계가족 보험 범위로 운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산부인과입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는 새로 태어난 신생아와 같습니다. 재무제표도 없고 매출 자료가 없거나 단기간에 매출 증빙 정도만 가능한 업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렌트사 입장에서는 무담보로 차를 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자본금이 많거나 단기간 매출이라도 우량 매출일 경우 또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자의 매출 이력으로도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의 신용도도 중요하며 연대 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업사의 경우는 대표자의 신용도보다는 법인의 등급이 중요하며 공동계약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의 이행 의무가 줄어듭니다. 연대 보증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타는 차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값을 갚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죠. 단 회사의 임원이나 다른 주주가 타는 차량이라면 연대 보증인을 임원이나 주주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신경외과입니다. 신경외과는 도무지 연관성이 있는 컨텐츠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제일 어려운 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내 거주 외국인 심사인데요. 가장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가장 까다로운 심사입니다. 전업사, 캐피탈사 포함 신용 등급이나
소득 증빙 여부만으로는 승인이 나지 않으며 국내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국인과 결혼을 했는지, 국내에 아파트 등 재산이 있는지 등등 필요한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담당 영업사원의 재량과 소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케이스의 고객님이 계시다면 문의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5번째 케이스입니다. 간담 최외과. 드라마를 보면서 흉부외과와 간담 최외과의 차이는 뭘까 생각했는데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흉부외과는 가슴 쪽인 것 같고 간담 최외과는 복부 쪽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의사분들 보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엔 2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서 제공하는 나이스 등급과 올크레딧에서 제공하는 KCP 등급이 있는데요. KCP의 경우 간단하게 토스어플이나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KCP 등급을 위주로 보고 롯데렌터카나 SK렌터카 등 전업사는 나이스 등급을 위주로 신용평가를 합니다. 나이스 등급과 KCP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저희들은 어떤 기준이라고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홈페이지나 기타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간혹 나이스 등급과 KCP 등급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비슷하게 갑니다. 신용조회를 하기 전 미리 어플을 통해서 신용 등급을 체크해 오신다면 불필요한 신용 조회를 하지 않고 고객님께 적합한 업체를 추천드리고 원큐로 승인을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무지 사전 상담 전에 통해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님 본인도 그냥 신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체도 없다고 하시고 대출도 없다 하시고 그런데 승인이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견적서만 쫓아다니시면서 부결만 계속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땐 심사를 먼저 보고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하신 뒤 맞는 플랜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장기 렌트 리스 진행 시 꼭 한 번은 거쳐야 할 심사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심사는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담당 영업사원에게 현재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저희 랩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